이어서 좀 검찰 이야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가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 때 목소리를 냈던 검사장들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자천시켰습니다. 자, 특히 당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향해 책임지고 사퇴하라라고 했던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장급이었는데요. 대전고검 평검사로 강등됐습니다. 이렇게 검사장을 평검사로 강등시키는 거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원래 검사의 계급이 총장, 검찰총장, 고등검사장, 검사장, 검사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는데 언젠가 이제 이걸 바꿔가지고 검찰총장과 검사 딱 두 개만 나눴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검찰총장 아닌 다음에야 검사장이 너 검사다. 검사니까 그냥 저 고검검사로 발령내는 거 무슨 문제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검찰청법에 보면은 검사장을 대검찰청 검사급 검사라고 합니다. 고검검사, 부장검사, 차장검사를 고검검사급 검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고검검사의 임용에 관한 조항인 검찰청법 제30조를 보면 28조에 해당하는 검사, 갈로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를 제외한 고등검찰청 검사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검검사급 검사는 고검검사급 인사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대검검사급 검사는 어떻게 하느냐? 검찰청법 28조에 고등검사장, 대검 차장검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는 어떻게 임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다른 트랙입니다. 그러면서 대통령령이 뭐냐?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이라고 해가지고 대통령령이 나와 있고 11가지 종류의 보직으로 보낼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즉 검찰청법과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은 이렇게 못 내려가요. 역진 방지 규정이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그냥 쑥 해버렸어요. 그래서 정유미 검사장이 나 지금 고검검사로 했는데 이거 법 위반이다. 네. 소송하겠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고검검사급은 대검검사급을 제외한 나머지 검사들 가지고 규정을 하는 거고 대검검사급은 따로 규정이 있는데 그 보직에 대해서는 11가지의 보직이 있다고 대통령령에 돼 있어요. 그 대통령령에 이 고검검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갈 수가 없는 자리야. 갈 수 없는 자리다. 갈 수가 없는 자리야. 그런데 보내. 과거에 딱 한 차례 있었습니다. 검사장이 고검으로 강등된 게 2007년도에 권태호 춘천지검장이 네. 김흥주 게이트일 거야. 저 그레이스 백화점 오너인데요. 그 김흥주라는 사람이 사랑을 실천하는 형제 모임이란가 뭐 형제 모임이란 걸 만들었어요. 거기에 온갖 권력 기한 사람들이 다 들어온 거야. 검사도 있고 판사도 있고 뭐 감사원도 있고 국정원도 있고 뭐 세무서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골프 치고 술 마시고 놀다가 김흥주 이 회장이 필요할 때마다 대출 알선하고 사건 무마하고 이런 거를 하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형제들의 모임인데 여기서 권태호 검사장이 김흥주 검사장을 위해 가지고 사건 무마 압력을 갖다가 넣었다. 게이트 수사 중에 이게 나왔어. 그래서 법무부에서 징계위를 열어가지고 징계를 때리고 서울고검검사로 강등시켰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유미 검사장은 뭐냐? 내가 그러면 그런 비위에 해당하는 게 뭐냐? 그렇죠. 아니 왜 이런 게 항소가 안 되고 이렇게 뭐 하루 저녁에 난리가 나가지고 그냥 항소 포기로 됐는지 그 이유가 뭐고 경위는 뭐냐? 그렇죠. 그걸 가르쳐 달라 라고 했는데 이게 뭐 내가 비위 행위를 한 거냐? 아니죠. 그러면 나를 징계해라. 징계하고 쫓아보내라. 그것도 못하면서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참 이거 나 이 정성호 장관이 지금 뭐 이가 다 내려앉았다 그러잖아요. 아마 이제는 잇몸도 내려앉을 것 같아. 왜? 스트레스 너무 많네. 이건 모를 사람이 아니거든. 모를 사람이 아닌데 대장동 일당들 7,800억 그냥 꿀꺽하게 만드는 항소 포기 신중하게 검토하라 3번을 얘기했잖아. 그래가지고 항소 포기가 됐잖아요. 네. 그 왜 그러냐 그러는데 집단 항명이다. 파면시키겠다. 지금 적반하장을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요번에 검사장 인사를 통해 가지고 강등까지 시켰어. 눈에 가시 같은 정유미 검사를 상대로. 이게 법에 맞지 않는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어 가지고 했겠어요? 거부할 수 없는 오더에 의해서 했겠지. 그러면 그걸 하려면 이게 스트레스 안 받겠습니까? 그 이가 내려앉고 이제는 잇몸이 내려앉을 거야. 이게 아주 웃기는 게 말이죠. 이 정부 들어와 가지고 검사장급 인사를 했거든요. 그때 윤석열 정부 때 잘 나가던 윤석열 친윤 검사들 전부 다 법무연수원 보내고 다 강등시키고 고금 보냈습니다. 지금 검사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 정권 들어와 가지고 친윤이 아니다라고 해서 발탁해가지고 앉힌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 물어봤다고 해서 이번에 전부 다 법무연수원으로 보내고 원래 친윤이어서 친윤 딱지가 붙어가지고 법무연수원에 가 있던 정유미는 너 거기 있는 것도 빼기 싫으니까 고등으로 가. 그러니까 참 웃겨요. 아니 내 말 잘 들을 것 같아가지고 이 정권 들어서 검사장 시켜놓고 뭐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물어본다고 너 법무연수원. 거기다 지금 법 바꾼다는 거잖아. 검사장급이 그러니까 대검검사급 검사가 잘못 보여가지고 법무연수원 가서 2년 동안 다른 보증 못 받으면 강등시킬 수 있다. 그렇게 법 바꾼대요. 네, 법 바꾼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또 법 바꾸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법 왜곡죄와 내란전단 재판부 설치안에 대해서 위헌 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이 국회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서 국론 분열과 국민 갈등의 진원지가 바로 국회다라고 직설적으로 말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비공개 면담에서 내란전단 재판부 설치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법 왜곡죄는 문명국의 수치다라고 말했는데요. 이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라는 자리는 대통령 직속이라서 사실상 대통령의 그런 인사를 반영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민주당 정청래 대표 앞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세게 말하는 모습 어떻게 좀 보셨나요? 아니 저 이석연 위원장은 뭐 좌고우면하지 않고 자기 소신에 따라 가지고 말씀을 쭉 해오신 분이죠. 지금 이석연 저 위원장 하신 말씀 틀린 거 하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도 뭐 그 앞에서 무시한다든가 딴소리 한다든가 그렇게 하기가 좀 힘들었을 겁니다. 이분이 계속 그런 모습을 보여왔고 그런 모습 때문에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까지도 올란 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딴 건 몰라도 법왜곡죄만 이것만은 하지 마라. 문명국의 수치다. 요 부분은 조금 내가 좀 왜요? 아니 다 하면 안 돼. 네. 어느 하나도 하면 안 돼. 네네. 요것만 안 하면은 그러면 내란 전담 재판부 생겨도 된단 말이에요. 대법관 26명으로 늘려도 된단 말이에요. 그냥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지적만 한 거다. 재판 소원해 가지고 헌재가 사심으로 해도 된단 말이에요. 지금 소위 그 법사위 그중에서 김용민 주도로 만드는 이 법들은 가히 낫지나 했을 그런 법들이에요. 형식적 법치주의로 법의 지배가 아니고 법에 의한 지배. 법을 만들 테니까 그대로 따라와. 룰 바이러. 근데 뭘 법왜곡죄는 요것만큼은 하지 마라. 나 이거는 동의 못 하겠어. 법왜곡죄가 왜 아닌지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나? 네. 이 원래 프로시엔 때 만드는 건데 나치 때 나치 민족 재판소 판사를 하면서 인종 청소하고 유대인 학살하고 반나치 활동할 때 막 그냥 사형 무지하게 때렸던 그냥 때렸던 저 판사들 그 처벌할 때 한번 쓰였고 그다음 통일되고 난 다음에 동독 비밀경찰 슈타지의 문건에서 나온 그래서 공산당의 명령대로 사형을 막 때렸던 판사들 요때 2번 쓰였어요. 우리나라도 통일되면 그럴 수가 있겠지. 지금 뭐 남조선 뭐 드라마 봤다고 직결 처형하고 이런 것들 통일되면 그런 거는 할 수 있겠지. 얼마 전에 보니까 뭐 장마당에서 큰 손으로 뭐 중국하고 무역하는 부부가 있는데 건방지게 굴었다고 죽였다며. 네. 그런 건 할 수 있겠지. 그런 혁명적인 상황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 뭐예요? 왜곡이란 게 뭐예요? 빤빤한 걸 비틀어가지고 튼다는 건데, 네. 이게 있습니다. 헌법에 보면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심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법을 벗어나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는 자기의 직업적 양심을 벗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직업적 양심이 뭐냐? 자유심증주의가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나 저 증인은 못 믿겠고 이 증인은 믿긴다. 그럼 너 왜 그랬니? 내 양심이 그렇게 얘기를 해. 근데 너는 왜 저 증인은 인정 안 하고 이 증인을 인정함으로써 우리 편한테 중죄를 때렸어? 너 법외국죄. 그러면요, 판사가 어떻게 재판을 해요? 못해요. 이런 놈의 법을 만들고 있어. 네. 사실 지금 이 법 왜곡죄 관련해서 내란전담 재판부 관련해서 진보 성향의 법조인들도 민주당 표 이 사법개혁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보면요, 민주당의 사법개혁을 논의하는 대법원 공청회, 어제 전직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 법조계 원로들의 토론회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김선수 전 대법관 등 토론자 6명이 대법관 증언 규모 등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의견이 갈렸지만 사법제도 개편 논의가 정치적 논쟁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런 데에는 같이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자, 민주당이 사법제도 개편안을 밀어붙이는 데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진보 성향 법조인까지도 비판하는 이 모습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 대한민국 생기고 이런 일은 지금 처음입니다. 사법부가 입법부 행정부 위에 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입법부 행정부도 사법부 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뭐라 했습니까? 권력이 똑같은 게 아니다. 주권자 국민이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직접 선출 권력이고 그 밑에가 간접 선출 권력이다. 국회가 디자인해 준 대로 법원은 재판이나 잘하면 된다. 이거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저는 그 말 듣고 야, 이 국민주권정부 이제 앞으로 5년 동안 완전히 형식적 법치주의로 있는 대로 법 갈갈이 찢고 마음대로 하겠구나. 더군다나 지금 절대 다수 의석을 갖고 있어가지고 뭐 그냥 소위의 하루, 전체회의 하루, 법사위 하루, 그리고 며칠 있다 본회의장 가면 일주일 내에 법이 돼요. 국회의장이 뭐 예전처럼 여야 합의를 갖다 중시하는 사람도 아니고 법사위원장은 정말 참 듣도 보도 못한 그런 회의 운영을 하고 있고 웬만해야지. 지금 하나같이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법만 지금 법사위 무슨 민주당 사법제도 개혁 특위인가 뭔가 뭐 거기 그 다음에 법사위에 김용민 또 누구야 추미애 뭐 이런 분들이 계속 양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저 내란 전담 재판부 법 통과가 됐다 칩시다. 그래가지고 그걸 시행을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 들어가고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 들어가면
그거 헌재에서 결론 날 때까지 재판이 정지가 되는데 추미애는 뭘 합니까? 그동안에 재판 정지 안 되는 법을 갖다 또 만들어. 그러니까 뭐든지 다 그냥 뭐든지 다 마음대로 법으로 만들어요. 법이 그게 바로 파시오고 그게 바로 공산당이에요. 예? 그러니까 볼 때마다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진보 진영에 있는 법률가들도 이거는 아니다는 거지. 이거는 틀은 그대로 갖고 가면서 인테리어만 조금 바꾸면 모르겠는데 이건 집을 완전히 다 부숴버리니까 이건 아니다 이거지. 네, 여야를 떠나서 모두 걱정할 만한 상황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잠시 민주당 내부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요, 당이 정부와 엇박자를 내면서 이재명 정부가 이루는 효능감을 떨어뜨리고 있다라는 비판이 있다면서 정청래 지도부를 직격했는데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여당이 친명, 친청 구도로 갈릴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 지난 12월 3일 날 그 최고위원 사퇴 시한 만료 시한 그때 되기 전에 지금 3명 최고위원 3명이 사퇴했잖아요. 근데 그때 5명 할 수도 있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현주하고 황명선하고 둘이서 안 하고 이제 3명만 돼 가지고 지금 정청래 체제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건데 아마 그럴 겁니다.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가는 거는 너무 좀 피곤하다라고 진명 쪽이 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계속 엇박자가 나니까. 네. 그래서 정청래 체제를 5명의 최고위원이 그만둠으로써 체제를 엎어버릴 기회는 지났고, 그러면 이제 남는 거는 최고위원 다수를 반청 쪽으로 깔아가지고 최고위가 마음대로 진행되지 못하도록 하겠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를 확실하게 할 거야. 그러니까 개딸 여러분 나 좀 찍어줘. 라고 하는 거죠. 각을 세우는 거니까. 네, 이제 마지막으로 좀 짚어봐야 될 게 요즘 이슈가 이슈를 덮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계속 새로운 이슈들이 너무 쏟아지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좀 힘드시지 않으십니까? 어떠십니까? 나 정말 이 일탄 뉴스 아니면은 넷플릭스만 보고 싶어. 이런 거 보기 싫어요. 네. 근데 보기 싫다고 안 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아무리 이렇게 떠들어봐야 여론조사 나오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60%대로 나오잖아요. 오늘은 56으로 빠졌지만. 네, 그리고 6%포인트 빠졌다고. 어쨌든 뭐 그래봐야 또 며칠 좀 또 올라간다. 네. 이 난리를 쳐도 이렇게 지멋대로 해도 법 취지를 완전히 망가뜨려도 잘한다는 사람이 과반을 넘는데 솔직히 말하기 싫어요. 정치에 무관심한 그 결과는 자기보다 저열한 사람의 지배를 받는 거다라고 처칠이 얘기했을 거야 아마. 그걸 요즘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걸 좀 생각을 해보세요. 정치에 아우 저 새끼들 싸우는 거 싫어 라고 다 끄고 그냥 아유 몰라 어디 찍으면 돼 이렇게 하면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지배를 받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다뤘던 다양한 지적과 걱정들 여러분들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